이른 저녁, 낡은 빌라 앞. 한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는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의 노인.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십니까?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길 건너에서 만난 그 노인. 버스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청했던 그분. 자신이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건넸던 그 사람이 회장의 친아버지였던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재벌 회장의 아버지가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버스비조차 없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럼 이제 그날 아침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입니다. 저는 운전기사입니다. 재벌가의 전속기사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제 직업을 듣고 부러워합니다. 와, 재벌집 운전기사면 월급 많이 받겠다. 편하게 차만 몰면 되는 거 아니야? 좋겠다. 나도 그런 일 하고 싶다. 하지만 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회장님 댁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완벽하게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상태, 실내 청결도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날이 많습니다. 회장님의 일정이 끝나야 제 하루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명절도 없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이시면 저도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을 만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을 선택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회장님을 존경했습니다. 회장님은 냉정해 보이셨지만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사를 나눴고 감사 인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회장님 댁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출근 시간은 7시 30분. 그 전까지 차를 점검하고 대기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조금 쌀쌀했습니다. 3월 초의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차 옆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제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젊은이. 네, 말씀하세요. 버스카드 좀 잔액이 모자라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추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아침 제 지갑에는 단돈 10,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전날 밤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나니 지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월급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0,000원. 이 돈은 오늘 점심값이었습니다. 이 돈을 드리면 저는 오늘 점심을 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을 보자 저는 더 이상 고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쓰세요.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드렸습니다. 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경우가 드문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그래, 고맙네. 노인은 천천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점심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평소처럼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방금 떠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민수 씨. 네, 회장님. 저분 방금 뭐라고 하시던가?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스비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래. 일단 들어오게. 저는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정표를 꺼내며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병원 예약이 있으시고요. 점심에는 강남 지점 사장님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본사 이사회 참석 일정이. 그런데 회장님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셨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민수 씨. 네, 회장님. 지금 저 사람이 힘든 상황 같아 보였나? 예. 그 노인 말일세.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어려워 보이시면 당연히 돕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회장님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는데 정비사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형, 오늘 회장님 표정 좀 이상한데?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냥 평소 같았는데.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은 너무 착해. 언젠가 그 착함 때문에 손해볼 듯. 저는 웃으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착한 게 손해는 아니지. 형,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준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적막했습니다. 평소에는 회장님이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서류를 검토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반복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기도 하셨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민수 씨. 네, 회장님. 혹시 어려운 분 보면 자주 돕는 편인가? 저는 룸미러로 회장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만 돕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요.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장님은 바로 내리셨을 텐데 오늘은 차 안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님, 10시 예약이신데. 알고 있네. 회장님은 주차장을 빙빙 돌며 뭔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민수 씨. 네. 그 노인을 혹시 다시 봐도 알아볼 수 있겠나? 네, 얼굴을 뚜렷하게 봤으니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 다 끝나고 한 군데만 들렀으면 하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주지. 저는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사정에 대해 묻는 건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진료, 점심 미팅, 오후 이사회, 저녁 약속. 모든 일정이 끝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장님은 차에 타시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내비게이션을 끄게. 예, 내비게이션을요? 내가 길을 알려주겠네. 저는 내비게이션을 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운전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저 골목으로 들어가게. 천천히 가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빌라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다니시는 곳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기 저 건물. 회장님이 가리킨 건물은 5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302호. 함께 올라가세. 저는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회장님을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302호 문 앞. 회장님은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손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셨습니다. 민수 씨. 네. 문 두드려 주게. 저는 노크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침에 만난 그 노인. 제가 10,000원을 드린 그분이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고 잠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보셨습니다. 왔나? 회장님은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침에 만난 그 노인이 회장님의 아버지라고? 노인은 얼굴을 굳히셨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회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장님의 아버지. 그분이 아침에 제게 버스비를 부탁하셨던 겁니다. 재벌 회장의 아버지가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계신 걸까요? 들어오시게. 노인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은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컵 2개,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노인이 버스비를 부탁하셨는지.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젊은 기사한테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노인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버스비 좀 늙은이가 택시 탈 이유 없잖나.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노인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고마웠네. 나를 사람 취급해준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 그 말에 회장님이 미세하게 흔들리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물 한 잔을 따라 회장님께 건네셨습니다. 앉게. 회장님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그런 돈이 어디 있나?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병원도 생활비도. 필요 없어.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네. 자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그만하게.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자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네. 그게 나은 거야. 회장님은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위에 놓인 약봉지.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보일러. 이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기 위해 머무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도 같은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랬네. 가게.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회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지 말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3층과 2층 사이. 어두운 계단에 앉아. 민수 씨. 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기나 하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자든 누구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회장님은 웃지도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수 씨는 항상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군. 예.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회장님은 계단 난간에 기대셨습니다. 민수 씨,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유난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어.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돈이 없었어. 학교 준비물도 제대로 못 챙겼지. 친구들은 나를 놀렸고 나는 그게 너무 싫었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에 미쳤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고 사업을 시작했지. 그래서 성공했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어. 하지만 회장님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버렸네.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던 게 싫었어. 창피했어. 그래서 떠났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네. 2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 돈은 보냈지. 매달 생활비를 보냈어. 하지만 아버지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지. 모두 돌려보내셨어.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 씨가 아버지를 도와주는 걸 봤네. 단돈 10,000원. 하지만 그게 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자격은 만드는 겁니다.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진심으로 후회하신다면 그게 시작입니다.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며칠 동안 시간 괜찮나? 네, 언제든지요. 아버지를 좀 지켜봐 줘. 내가 직접 가면 아버지가 싫어하시니까. 대신 민수 씨가 좀 돌봐줄 수 있겠나?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으로 작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10,000원이. 제게는 점심값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노인의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일정이 끝나면 저는 그 낡은 빌라 302호로 향했습니다. 첫날, 저는 현관 앞에 쌓인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누군가 버린 전단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저를 보고는 놀라셨습니다. 자네 왜 또 왔나? 그냥 지나가다가요. 거짓말하지 말게. 노인은 날카로우셨습니다. 회장이 보냈지?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나. 저는 회장님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때문에 왔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들어오게. 이틀째, 저는 고장난 문고리를 고쳤습니다. 공구를 챙겨와서 삐걱거리는 문고리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자네, 운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손재주도 있구만. 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어릴 때 많이 배웠습니다. 노인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아버지 덕을 봤구나. 사흘째, 저는 약국 심부름을 갔습니다. 노인의 약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혈압약과 소화제. 어르신, 약은 제때 드셔야 합니다. 알아. 그냥 가기 귀찮아서.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돈은 제가 먼저 내고 영수증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흘째,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2개, 우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먹을 만큼 먹네. 이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쌀, 반찬, 과일, 고기. 제 돈으로 샀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말리려 하셨지만 저는 이미 다 사온 뒤였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요. 그냥이라니.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회장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일주일째, 저는 노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해온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 맛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드셨습니다. 자네 결혼은 했나? 아직입니다. 왜? 나이도 있는데. 아직 제 삶이 안정되지 않아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네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 말씀 들으니 쑥스럽습니다. 아니야. 진짜로 착해. 요즘 같은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 드물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도 좋은 분이십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못 됐어.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한테 집만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난해서 아들이 창피해했어. 그걸 나도 알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늦었어. 20년이 지났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나.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 민수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소파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르신!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붉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이마에서 열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 자네인가? 네, 저입니다. 지금 병원 가셔야 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안 됩니다. 저는 곧바로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셔가게. 내가 곧 가겠네.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문자로 보내주게. 알겠습니다. 저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제가 업을게요. 아니야, 걸을 수 있어. 하지만 노인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노인을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우셨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30분쯤 지났을까요?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숨을 헐떡이시며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진찰 중이십니다. 회장님은 응급실 문을 바라보셨습니다.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 아들입니다. 환자분은 폐렴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환자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치료 가능합니까? 지금 입원하시면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꼭 돌보는 분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은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링거를 맞으시며 누워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병실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셨습니다. 민수 씨. 네. 나는 들어갈 수가 없네. 왜요? 아버지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 나는 아버지를 버린 자식이야. 회장님은 벽에 기대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 이제 와서 효자인 척 할 수가 없어. 저는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뭐라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세요. 어르신은 회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어르신 곁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회장님을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정말인가? 네. 가끔 회장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라고요.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르신 곁에 계셔드려야 합니다. 회장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민수 씨를 찾으십니다. 예. 들어가 보게.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그런 말씀 마십시오. 노인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아들한테도 그렇게 잘해주게. 어르신, 내 아들 겉으론 차가워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이야.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해서 아들한테 미안했어.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해주지 못했거든. 그래서 나는 아들을 놓아줬어. 나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게 싫었어. 어르신. 근데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네. 아들은 성공했지만 우리는 남이 됐어.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어르신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밖에서 울고 계십니다. 그래? 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해야겠네. 2주 뒤, 노인은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낡은 빌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이 준비한 새 아파트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십시오. 이런 데까지 필요 없어. 제발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네.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새 가구, 새 가전제품, 그리고 벽에는 회장님 어릴 적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구했나?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노인은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아버지. 회장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서로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노인의 새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여셨습니다. 왔구나. 어르신, 건강해 보이십니다. 자네 덕분이지. 들어오게. 거실에는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와 계셨습니다. 민수 씨, 어서 오게. 회장님도 오셨네요. 오늘은 아버지가 직접 요리하신다고 해서 왔네. 노인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요리를 해봤어. 맛은 모르겠지만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자, 앉게들. 우리 셋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회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오래됐나? 노인은 밥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젊은이. 네, 어르신. 자네는 왜 나를 도와준 건가?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셨습니다. 그게 다인가? 네, 그게 다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사람 요즘 세상에 드물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민수 씨를 필요로 하는 걸세.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민수 씨는 우리 가족의 일원일세. 회장님, 그게 무슨 운전기사가 아니야. 이제부터 자네는 내 비서이자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사람일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올려주겠네. 자네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할 나이 아닌가. 회장님, 거절은 받지 않겠네. 노인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자네, 우리 곁에 있어주게. 자네가 있으니까 우리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저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운전기사에서 회장님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족의 작은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노인의 아파트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때로는 회장님이 요리를 하시고, 때로는 노인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제가 밥상을 차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은 이제 건강하십니다. 매일 산책을 하시고 가끔 회장님 회사에도 놀러 오십니다. 회장님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웃으시고 직원들에게도 더 따뜻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10,000원. 제게는 점심값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존중받는 느낌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진심 어린 손길. 그런 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움을 건네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단돈 10,000원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아침 저처럼 10,000원을 건네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낯선 노인을 도와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